2달 전에 한쪽 귀가 막힌 듯 먹먹하고 바깥 소음이 크게 울리듯 들려 힘들어하셨던 66세 여성분이 오셨었거든요. 그런 증상이 생긴 지는 2달 정도 되셨다 하셨고요. 제가 그런 증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때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라고 여쭈니 이니님은 제일 처음엔 오른쪽 귀가 찢어질 듯 통증이 오면서 먹먹해지다. 이틀 정도 지나니 괜찮아졌고 이후엔 가끔씩 통증이 오며 먹먹해졌었다고. 지금은 그렇게 찢어질 듯 오는 통증은 거의 없고 귀가 막힌 듯 계속 먹먹하며 외부 소리가 크게 울리듯 들리는 게 힘들다 하세요. 평소 집안 살림 외에는 하는 일은 크게 없고 바깥에 외출하는 걸 싫어해서 크게 피곤할 일도 요즘에 신경 쓸 일도 별로 없다 하시고요. 귀 통증과 귀 먹먹함이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갑자기 오는 건 어려운데 뭔가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며 저는 이니님께 설문지를 좀 작성해달라 했어요. 설문지에 식욕은 보통이고 소화는 자주 안 되는 편이며 대변은 최근 2주 전부터 무름변을 본다. 평소 고기를 좋아해 즐겨 먹는 편이며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새벽에 꼭 속이 부글부글 끓고 속쓰림이 있다. 특히 아침에는 목에 가래가 달라붙은 듯하여 이걸 억지로 뱉어내면 귀가 더 힘들다 쓰셨네요. 다른 불편감은 평소 추위를 잘 타는 편인데 최근 뒷목 풍지혈 부위가 뻗치듯 통증이 오며 앞머리도 무겁고 쏟아질 듯 아픈 게 계속된다 하시고요. 참고로 이니님의 맥박은 아주 약하게 양쪽 모두 60번을 뛰어요. 위장과 간의 맥은 약간 막혀있는 듯 느껴지고 오른쪽 맥박은 왼쪽에 비해 약간의 열감이 느껴지고요. 동양의학에서 이러한 맥박은 인체에 저장된 기운과 혈액이 현저히 약해진 상태로 중초 소화기관은 막혀있고 체표면 즉 경맥인 허혈이 오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경맥의 허혈이 오른다라는 건 현재 과로나 감기로 인해 체표면에 미약한 열이 동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디 동양의학에선 귀의 병은 신장의 병으로 귀가 먹먹한 건 신장의 음액 정액 부족 상태에서 과로로 허혈이 속기로 차올라 고막의 압력이 팽창해 발생한다 라고 이해하거든요. 마치 차를 타고 가다 고도가 높아질 때 외부 대기압이 낮아지면서 빗속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고막을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생기는 그런 먹먹함처럼요. 그리고 서양의학에선 비관과 중이를 연결하는 이관의 수축 이완 작용이 약해져 외이와 중이 사이 즉 고막 안쪽과 바깥쪽 압력에 차이가 생겨 귀 먹먹함이 발생한다 여기지요. 그래서 귀 먹먹함의 원인을 대개 이관 기능 장애로 진단하고요. 좀 어렵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게요. 우리가 비행기로 이착륙을 할 때 고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귀가 먹먹해지잖아요. 그때 침을 삼키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이는 귀 바깥쪽 외이도의 대기압과 고막 안쪽 중이강의 기압차에 의해 고막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쏠리면 귀 먹먹함이 발생하고 침을 삼켜 이관이 열리면 뇌 외부 압력이 같아져 증상이 없어지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고도의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도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선 가령 여성이 출산한 후나 급격한 체중 감량을 한 경우 혹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상태에서 과로가 심할 때처럼 저장된 체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을 때 이관의 수축 이완 작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고막 안과 고막 밖의 압력 차이가 자주 발생하여 귀의 통증과 먹먹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체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가 지속되면 과로로 발생한 허혈이 속기로 계속 팽창되어 귀 안쪽 이관을 붓게 하고 고막을 바깥으로 계속 밀어내므로 귀 먹먹함이 계속되게 되고 청력도 떨어지며 다른 사람의 말소리도 웅웅거리며 더 세게 들리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럴 때 양방치료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써 체내 대사력을 급속히 올려 기운을 올려주면서 속기의 부종을 없애주는 방법을 쓰게 되어요. 하지만 우리 이니님은 초기 그런 스테로이드 고용량 요법에도 완전히 치료가 안 되었던 케이스였죠. 특히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되어 저에게 오시기 전 한의원에서 한약도 지어 드셨는데 그게 한약을 먹고 설사를 하고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더 불편한데 귀 먹먹함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 약을 끊고 저에게 오신 상태셨고요. 점점 아리송해지는 느낌이죠. 도대체 이니님은 왜 그렇게 양방치료도 한의원 치료도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참고로 이니님이 저에게 오시기 전 드신 한약은 아마도 육미지황탕류의 신음호를 개선하는 처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동양의학에서 귀 먹먹함의 일반적인 원인이 신장의 음액 정액 부족, 즉 신음어 상태에서 과로로 인한 허혈로 속기의 압력이 차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신장의 음액 정액을 보충하면서 허혈과 부종을 내려주는 육미지황탕이 귀 먹먹한 증상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내위와 이관 주변의 혈류를 촉진하는 청군과 당귀, 적작약 등을, 귀 주변에 정체된 기를 풀어 기순환을 촉진해주는 석창포나 박하, 오약 등과 함께 쓰고요. 하지만 우리 이니님은 맥박의 힘이 아주 약한, 거기에 위장과 간의 기가 막힌 담적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렇게 기혈이 아주 약한, 그리고 위와 간이 막혀 소화력이 현저히 약해진 상황에서 귀 먹먹함의 기본으로 사용하는 육미쥐황탕은 소화장애와 설사만 유발할 뿐 약 자체가 흡수되어 뇌나 귀까지 오를 수 없기에 귀 먹먹함에 아무런 효과가 없네요. 아니, 오히려 소화력이 약해지고 설사가 계속되니 섭취한 음식물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오히려 몸이 더 약해져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럼 왜 스테로이드 치료엔 효과가 없었던 거냐고요? 제 생각에 이니님은 타고나게 심장의 양기가 부족하고 위장의 소화력이 약했던 체질로 보여요. 그게 살아오면서 때때로의 스트레스를 참고 억제하고 때론 어느 때의 체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위장과 간이 조금씩 막혀가고 소화의 분비도 약해져 담적병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위장과 간의 담적병 탓에 먹은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고 흡수되지 못하고 간에선 필요한 영양소로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게 되면서 혈액의 질이 점차 약해지게 되었다 생각되네요. 그렇게 혈액의 질이 떨어지면서 인체의 모든 기능, 특히 호르몬 생성 기능과 골수의 혈액 생성 기능이 약화되어 본래 가지고 있던 체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골수와 호르몬, 체력이 저하되니 소화력도 심장의 기운도 더욱 약해져 갔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니님에게서 귀 먹먹함이 갑자기 발생한 건 이런 상태에서 찬바람을 쐬어 찬 냉기로 귀 주변 신경과 혈관이 수축하고 인체 저항열로 열이 팽창하면서 그 압박감으로 귀 통증과 먹먹함이 시작되었다 생각되네요. 이는 평소 추위를 잘 타고 현재 뒷머리 풍지열의 압박감과 앞머리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미루어, 거기에 오른쪽 맥박에 열감이 있는 걸로도 미루어 알 수 있고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신음으로 비롯된 귀 먹먹한 증상은 보통 추위를 타지 않고 덥고 갑갑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반면 냉기로 비롯된 귀 통증과 귀 먹먹함은 추위를 싫어하고 찬 냉기로 인한 가래담, 즉 목에 가래가 낀 듯한 이물감과 소화불량을 호소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귀 뒤 풍지열은 냉기가 뒷머리로 침입했을 때 아플 수 있는 곳이니 병의 원인이 냉기로 비롯되었다는 걸 더욱 확신할 수 있네요. 정리해보면 이니님은 타고나길 심장이 약한 체질이었고 이후 살아가면서 비위와 간에 담적병이 생긴 까닭에 혈액의 질이 약해지고 골수가 약해져 거기에 찬 냉기가 뒷머리 풍지열로 침입해 약해져 있던 귀 속으로 스며들어가 주변 신경과 혈관을 수축시키고 저항열로 열압이 팽창된 까닭에 귀 안쪽 이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고막이 팽창돼 귀 통증과 귀 먹먹함이 발생하게 되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심장의 양기가 약해 혈액이 너무 느리게 흐르고 혈액 자체도 허약한 상태였기에 냉기가 제대로 밀려나가지 못하고 귀 속에 정체되어 지금까지 2달 이상 병이 낫질 않았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만병통치약인 스테로이드가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네요. 왜 냉기만큼은 스테로이드가 전혀 반응을 안 하거든요. 반면 음호로 인한 허열로 속기와 이관이 부어 귀에 통증이 오고 먹먹함이 온 경우라면 스테로이드의 대의사 촉진 작용과 소염 작용이 훌륭하게 효과를 발휘하고요. 그러니 우리 이니님은 단순히 신장이 허약해져 귀 먹먹함이 온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치료 방법도 어느 정도 나왔지요? 맞아요. 제일 먼저는 위장의 소화력을 올려주고 대변을 정상으로 만들어 섭취한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게 해야겠지요. 심장의 수축력을 올려주고 혈액의 질과 순환을 촉진하여 혈액이 귀 주변으로 울체되지 않도록, 그리고 풍지열로 들어와 속기와 이관 주변에 정체되어 있는 냉기도 풀어주고 냉기로 인한 저항열도 식혀줘야 할 거고요. 그리고 냉기로 생긴 습담을 해결하는 약초들도 귀 주변의 기순환을 촉진해 귀 먹먹함을 풀어주므로 꼭 들어가야 하네요. 이후 소화력이 좋아지고 대변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나오면 신장의 음기를 보충해주는 산수유, 적하소, 오미자 등을 하초 신장의 기운을 강화하는 파급과 함께 써 골수를 강화해주면 되고요. 참고로 이니님은 비이전과 간의 담적이 앞에 처방만으로 2주일 만에 좋아졌기에 따로 담적을 녹여주는 약초들은 더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 허약한 사람에선 심장의 수축력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것만으로 담적이 쉽게 쓸려나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마치 이끼 낀 시냇물에 세찬 비가 내려 이끼가 다 쓸려 내려가듯이요. 그럼 이니님은 치료가 잘 되었냐고요? 당연하죠. 이니님은 한약 7일분을 2번 정도 드시고는 두통이 거의 없어지고 귀 먹먹함과 소리 울리는 증상이 반 정도 줄었다고, 소화도 잘 되고 대변도 정상변으로 잘 본다 하셨어요. 목에 가래가 끼는 증상도 많이 없어졌는데 기도하면서 말을 좀 많이 하면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것 같다 하셨고요. 그리고
오미자와 산수유를 첨가하여 일주일을 더 드시곤 귀 먹먹함과 소리 울림은 완전히 좋아졌고 위장과 간의 담족 또한 거의 느껴지지 않은 상태로 맥박의 힘과 파동이 상당히 올라왔네요. 한약 20일 만에 이니님의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귀 먹먹함이나 웅웅거리며 울리는 불편감이 완전히 없어져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눈에 선하시죠. 저에게도 처방을 바꿔 먹일 때마다 몸이 확연히 좋아지고 달라져가는 걸 느끼게 해준 기분 좋은 케이스였네요. 오늘 2달 이상 귀 먹먹함과 외부 소리가 크게 울리듯 들려 힘들어하셨던 이니님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예전에 저에게 한약을 오래 드시던 분이 약사님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 한약을 먹고 병이 금방 낫던데 자신은 왜 이렇게 잘 안 낫느냐 불평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야 병이 잘 나았으니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지 병이 잘 안 나았으면 올리겠냐? 본인도 다 나으면 올려주겠다 웃어주었고요. 병이라는 게 그렇네요. 같은 병이라도 누구는 금방 낫고 또 어떤 사람은 치료가 잘 안 되고 또 누군가는 치료가 오래 걸리지만 결국엔 낫게 되는 것 등이요. 그리고 이런 까닭을 저는 타고난 체질의 차이가 있다. 때론 병의 깊이가 다르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각자의 골수 상태에 따라 병의 진행과 치료 기간이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릴 거네요. 왜 골수가 허약하다는 건 나무의 뿌리가 부실하다는 거고 이 뿌리가 부실하면 아무리 나무가 무성하게 잎이 우거지고 열매를 맺어도 결국엔 그 생명력이 짧고 쉽게 병들어 꺾여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잘 낫지 않는 귀 먹먹함을 동양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결국 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선 왜 오장육부 전체를 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